얼마 전 폴란드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 152문을 추가로 공급하는 2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K9 자주포에 남은 계약 물량 460문 중 152문을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으로, 여기엔 K9 자주포를 위한 155mm 탄약과 유지보수를 위한 종합군수지원 패키지 공급, 그리고 K9 부품의 현재 생산 협력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물량 역시 금융지원안이 마련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로 폴란드 무기 도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이번 계약으로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유럽에 공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도입 계약이 예정했던 2차 물량보다 축소된 데다가 한국 무기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에 여전히 불안 요소가 남아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폴란드 군사 전문가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반한국파 야로스와프 볼스키가 K2PL 전차의 생산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금까지와 정반대되는 스탠스의 주장을 펼쳐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4일 폴란드의 저명한 군사안보 언론인이자 분석가인 야로스와프 볼스키는 자신의 SNS를 통해 비공식적인 정보에 따르면 폴란드는 K2PL 전차 180대를 추가 주문할 예정이다. 이번 주문으로 수십 대 분량의 전차는 한국에서 생산될 것이며 WGM SA와 PGG에서 국내 생산을 준비하고 이미 상당한 투자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K2PL의 폴란드 국내 생산을 위해 협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지금까지 한국 무기 도입을 반대하며 한국 무기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었던 인물이 오히려 K2PL 생산을 서두르기 위해선 폴란드 군비청이 협상에 진지하게 임해 빠르게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죠. 갑자기 180도 바뀐 논지가 당혹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야로스와프가 한국 무기 도입에만 반대했지 폴란드의 군사력 강화는 지지하는 인물이라는 걸 안다면 이해할 수 있는 발언인데요. 이번 폴란드 총선에서 54%의 득표율로 승리를 가져온 폴란드 야권연합은 이전부터 폴란드 군사력 강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주장해왔었습니다. 때문에 정권이 바뀌기 전에 현재 진행 중인 무기 도입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K2고 에이브람스고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생각에 K2PL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죠. 그러면서 2차 무기 도입 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현대로템이 비협조적이어서가 아닌 폴란드 군비청이 일정을 계속 이상하게 잡아 난항이 발생하고 있는 거라며 오히려 한국이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태세 전환의 배경에는 최근 외부에서 들려온 소식도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최근 체코에서 독일과 한국 전차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반전되며 결국 한국을 선택한 폴란드가 정답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지난해 말 체코에서 우크라이나에 T-72 전차를 지원 보낸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체코는 비축해두었던 T-72 전차 62대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대신 독일로부터 레오파르트2 전차 지원을 약속받았었습니다. 안 그래도 노후화된 전차를 교체할 필요가 있었던 체코로선 반길만한 제안이었죠. 그리고 올해 초부터 순차적으로 레오파르트2A4 전차를 넘겨받아 지금까지 총 14대를 인도받았고 해당 전차들의 테스트 결과가 얼마 전 공개되었는데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독일에서 받은 전차들이 모두 상태가 좋지 못해 기껏해야 훈련에서나 써먹을 수 있는 고철 덩어리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레오파르트2A4 14대 모두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기에 올해 초부터 인도받자마자 수리하기 시작해 지난 11개월 동안 진행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난 11월 26일 체코의 대표적인 신문 드네스는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며 독일과의 방산 협력으로 체코의 군사력이 순식간에 악화되고 말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체코 군사 전문가들은 독일에서 받은 레오파르트2A4 전차에 대해 1980년대에 생산되어 T-72와 별 차이 없는 구형 모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구형 레오파르트2A4 전차 14대를 받아봤자 4배가 넘는 물량의 T-72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공여한 대가로는 결코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체코 국방부 차관 출신 군사 전문가인 밀란 미쿨레츠키는 체코 정부의 안일한 결정으로 현재 폴란드가 공급받고 있는 한국의 K2 전차와 같은 우수한 전차를 획득할 수 있었던 협상 가능성을 놓쳐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A4 버전의 레오파르트2 전차는 1980년대 중반에 개발된 전차로 확실히 오늘날의 전장을 위한 전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선물에 동의함으로써 체코 내각 지도부는 우리가 더 나은 선택지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렸습니다. 특히 경쟁적인 환경에서 가격을 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말이죠. 밀란 미쿨레츠키는 이전에도 독일과의 거래로 체코군이 필요로 하는 신형 전차 구매 협상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며
폴란드가 K2 전차를 구매 후 신속하게 인도받았던 것과 달리 독일의 2A7, 2AA8 모델을 구매할 시 인도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일에서 노린 점이기도 한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폴란드에서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하면서 유럽 국가들은 독일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선택지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방산 분야에 게을렀던 독일과 다르게 훨씬 저렴하고 최첨단 설계가 적용되었으며 납기일까지 딱딱 맞춰주는 한국 무기와 정면에서 경쟁한다는 건 막대한 출혈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는데요. 한국의 유럽 시장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 독일은 기발한 꼼수를 생각해냈습니다. 독일에서도 이제 폐기해야 할 때가 된 구형 레오파르트 2A4 모델 전차들을 미끼 삼아 체코와 같은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차 지원에 동참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국의 차기 전차 수주 사업에서 독일의 최신형 전차 레오파르트 2A8을 우선협 상대상자로 만들기 위한 명분을 챙김과 동시에 독일이 EU의 맹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앞장섰다는 명예까지 얻을 수 있었죠. 체코 역시 구소련제 전차만 사용하다 상태가 좋든 나쁘든 독일제 전차를 도입하게 되면서 다음 전차 도입으로 같은 정비 체계를 가지고 있는 레오파르트2 최신 모델을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실제로 약 80여 대의 레오파르트 2A8 전차를 도입하기 위한 계약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점 때문에 체코가 K2나 에이브람스 등 경쟁 모델을 고려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요. 또한 독일의 사기를 당한 국가는 체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헝가리 역시 T-72를 대체하기 위해 2018년 레오파르트 2A7 전차를 구매했었는데요. 하지만 헝가리 육군이 첫 번째 전차를 인도받은 건 계약을 체결하고 무려 5년이 지난 후인 2023년이었습니다. 헝가리는 전차 지연이 심각하게 지연된다는 소식에 2020년 울며 겨자 먹기로 12대의 중고 레오파르트 전차를 인수하기까지 했었죠.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도 3년, 한국의 K2 전차는 4개월 만에 납품했던 걸 생각한다면 독일의 납품 속도는 당장 계약을 파기해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객관적인 테스트 결과를 무시하고 독일을 선택한 노르웨이 역시 독일을 믿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데요. 유럽에서 K2 전차의 인지도를 높여준 비교 테스트를 노르웨이에서 진행했고 그 결과 레오파르트 2A7보다 K2 전차가 더욱 우수하다는 놀라운 결과가 공개됐었지만 막상 테스트를 진행한 노르웨이 국방부에서는 한국 대신 독일의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정치적, 경제적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안보 문제에서만큼은 그래서는 안 됐었죠. 독일이 약속했던 방위산업 부활에 사실상 실패하며 독일제 전차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지며 노르웨이는 결국 추가 옵션 물량인 18대 도입을 조기에 포기해버렸습니다. 옵션 물량은 1차 물량을 받고 성능에 만족하면 추가로 도입하기 위해 있는 계약 조항인데 이를 생산에 들어가기도 전에 포기해버린 것이죠. 게다가 독일이 멋대로 레오파르트2 전차의 차기 개량형 모델인 A8 모델 생산에 집중할 것을 선언하며 결국 노르웨이는 기존 예상보다 훨씬 단가가 높아진 A8을 도입하기로 계약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너무한 갑질이 이어지면서 체코에서는 독일이 명분을 잃어버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리 공여 개념이라지만 고철이나 다름없는 상태의 전차를 넘겨주고 막대한 이권이 걸려있는 사업의 우선권을 가져가려 했던 것은 날강도 짓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2A8 모델의 본격적인 양산은 2026년부터나 가능하며 체코군이 인도받는 건 2030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독일의 기만 행위에 분노한 체코 군 관계자들은 다시 한번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체코는 전쟁 이전부터 전차를 세대 교체할 필요가 있었기에 한국 무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었습니다. 언론에서는 노르웨이에서 실시된 레오파르트 2A7과 K2 흑표 전차의 테스트 결과를 비교하며 프랑스의 르클레르, 독일의 레오파르트2 전차보다 한국의 K2 전차가 더 우수했다고 여러 차례 보도했었으며 체코 국방장관 역시 폴란드의 한국 무기 구매 사례를 보며 한국의 우수한 납품 사례와 현재 생산 협력에 주목했었습니다. 현재 체코의 EA8 계약이 확정된 것도 아니기에 얼마든지 K2 전차의 새로운 고객이 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요. 체코는 유럽의 전통적인 무기 제조 강국으로 폴란드에 이어 한국의 새로운 방산 파트너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한국 방산의 유럽 진출에 굳건한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기대받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이 고작 2년 만에 세계 군수 시장의 강자로 부상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한국 무기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것조차 지키지 못하는 경쟁자들의 추락도 큰 몫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품질의 물건을 약속한 가격으로 제공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못해 100년의 명성을 무너뜨리고 있는 독일. 한국 방산이 앞으로도 승전보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